경우는 거의 99% 이상 부작용이 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본인이 연락하면 되냐? 안녕하세요. 마성의 변호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오늘은 그 성범죄 합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신고나 고소가 돼야지 개시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개시가 되고 나면 무죄나 무혐의를 100% 확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신고가 되기 전에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어떻게든 피해자의 마음을 잘 누그러뜨리고 사과를 하고 적절한 배상액을 제시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형사적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감수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보면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다른 범죄랑 다르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버립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도 없이 그냥 영구히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준비생이신 분들은 고소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크고요. 그리고 뭐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취업 제한이라는 부수 처분이 따르거든요. 그러면은 직장을 잃거나 취업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성범죄로 고소가 돼서 수사가 개시가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그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의뢰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밤에 잠도 안 온다고 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불화도 생긴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분들이 아니라도 웬만하면은 고소 전에 합의가 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을 저는 가급적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변호사 아닌 제3자의 개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 주변에 이런 문제 잘 해결한 형이 있다, 뭐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잘한다 이러면서 본인 대신에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거의 99% 이상 부작용이 납니다. 왜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해자와 있었던 이 내밀한 영역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연락을 오는 게 좋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일단 분노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당신 도대체 뭔데 이러냐, 뭐 아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본인이 연락하면 되냐, 그것도 저는 별로 추천은 드리진 않는데요. 본인이 연락을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하게 돼서 나중에 꼬투리를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톤과 매너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칫하면은 합의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잘못만 인정해서 나중에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인적 증거로 봐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증거로 쓰는데,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한테 접근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신고를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는 그런 걸로 취급이 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한테 화가 난 거기 때문에 가해자의 변호사한테도 물론 화가 나 있지만 가해자 본인이 연락한 것보다는 조금은 감정을 추스리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잘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가해자 본인이 얘기했을 땐 합의금의 합자도 못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변호인이 대신해서 연락을 했을 때는 물론 사과 의사도 확인을 하려고 하지만 합의금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얘기할 마음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네이버에서 한국에서 사과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치면 재미있는 게시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과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해서 더 큰 비난만 돌아오고 사과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주 민감하고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무조건 잘못 인정하고 내가 이거 다 한 거지만 합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말만 확인해서 녹취해놓고 합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이게 뭐 내가 형사적인 죄를 저질렀다 이런 차원의 사과가 아니고, 뭐 그런 비슷한 사실관계가 있었던 거 맞고 내가 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가 기분 나빴다고 하니까 내가 도의적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금조로 합의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만
만약에 나중에 합의가 불발이 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제출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죠. 내가 뭐 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취지로 위로금을 제시했던 거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불발이 될 수가 있는데 섬세한 문구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형사 합의금에는 뭐 시세나 딱 정해진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피해자의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재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합의금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고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위별로 정해진 거는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지 수위가 강하지 않은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가 있었는데 강제성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게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전후, 이렇게 요즘은 많이들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수행한 사례에서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협상을 잘 해야 되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합의서가 그래서 잘 작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그리고 합의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뭐 강제로 하거나 아니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추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피해자를 협박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놓고도 나중에 추가로 돈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줄 경우에는 실제로도 사기나 공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자분들한테도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고지를 해서 나중에 나쁜 마음을 못 드시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의 존재가 있다고 해서 접수 자체가 되진 않는데요. 합의서를 저희의 노하우에 따라서 잘 작성을 해두면은 설령 그렇게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식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서를 제출을 하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처벌 불원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 합의서, 그리고 그 합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뭐 계좌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인데요. 거듭 말씀드리게 되지만 그래서 합의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잘못 인정은 하지 않으면서 처벌 불원 의사는 충실히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죠.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고소가 됐다는 전제 하에 대응 방법을 준비한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거나 할 때는 반드시 고소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적절한 사과와 합의가 되면은 거기서 접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입을 해서 합의서가 작성되고 조기에 원만히 잘 해결된 경우도 많고요. 오늘은 이제 성범죄 합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중에서도 고소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에 제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충실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